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느덧 가락 토제 방울 6개의 그림 중에서 6가지 그림 중에서 5번째 그림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장애가 발생했는데요.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5번째 그림에 대해서는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사람의 모습인가 저는 잘 감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상세히 보면 흰 선으로 표현을 해 놓은 이것이 이 하단부가 과연 제대로 이렇게 복원한 모습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지금 흰 선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아마도 노예의 몸체를 이렇게 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석에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첫째는 여기에 하단부에 이것이 정체가 뭐냐, 그리고 뒤에 이렇게 연결해 놓은 이 선은 앞과 뒤가 이게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이 밸런스가 좀 맞질 않는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 확보한 그 문화재청의 그 이미지를 받아서 최대한 확보를 해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이 노란 선처럼 얼기설기 이러한 선들이 얽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 그림을 그렸던 주인공이 남긴 그림인가, 아니면 천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이 자연적으로 어떤 마모가 일어났거나 훼손되어서 이렇게 변형이 된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추측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체에 딸린 선도 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에도 제가 확인한 그런 선 말고도 다른 선들이 더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이 하얀 선으로 되어 있는 이 모양과 그 밑에 달려있는 이러한 그 발과 같은 이 모습이 과연 원작자가 그려넣었던 그 원본의 모습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으로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을 하기가 난감하다. 그래서 좀 더 고화질의 그 사진을 확보해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살펴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이 실물을 정말 확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주된 이 달이든지 누에든지 이 형상이 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얼기설기 되어 있는 이 그림들과 선들과 어떻게 이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 판단 방향을 비로소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중앙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기에 보니까 이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사용되었던 진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진이라는 글자인데, 이 진이라는 글자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이 진짜고, 이것이 그 최초에 나타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삼신 설명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에 이 각진, 이 모습은 이것이 잠박, 다시 말하면 누에가 뽕잎을 놓은 그곳에 들어가서 이 뽕잎을 갉아먹는 그러한 모습, 혹은 이렇게 누에가 잠을 잘 때에 자기가 이렇게 고치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누에가 자신이 이렇게 잠박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것은 뒤에 이 누에와 관련이 있는 그 인물이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 누에를 잡고 있는 사람, 누에를 계승하고 누에를 붙든 사람, 있는 사람, 그런 그 시표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아니면 때로는 이렇게 을자를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몸체는, 누의 몸체는 여기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이것은 뉘조의 시칭입니다. 뉘조 한 사람을 가리키는 시칭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손수자를 써가지고 누에를 잡고 있는 이런 모습일 때는 이 뉘조를 계승한 사람, 이것을 이 계승한 사람이 남자일 때는 한민족의 사돈이자 외가가 되는 집안의 남자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여자일 경우에는 양잠을 이어받고 여성들이 대대로 누에를 치는 그러한 뉘조의 모계로서 후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뉘조에 대한, 또 뉘조의 후손에 대한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방울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하나님 천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방울 안에, 몸체 안에 6개의 그림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그 관계를 이렇게 묘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이라는 글자인데, 이것을 글자를 근문으로 한번 근문 위주로 찾아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누에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자가 있는 것은 사실은 일이라고 읽기보다는 신으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농 하나님의 따님이 되는 지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자를 90도로 회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따님이란 뜻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누에가 마디벌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에벌레는 드러나는 12개의 마디와 감춰져 있는 또 하나의 마디, 그래서 총 13마디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마디벌레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숫자를 맞추지 않고 이렇게 마디를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이것과 닮은 것이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 요것은 누에가 서서 잠을 자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뉘조에 표시를 했습니다. 뉘조의 후손이란 뜻이죠. 자, 요건 누에 고추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표현을 했는데 혹자들은 이것을 시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에도 이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여기 뾰족하게 나온 것은 노예의 발입니다. 자, 이것도 노예를 그린 것인데요. 이것과 이것은 같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노예가 되려 그러면은 이 노예가 90도 회전을 해서 이렇게 되어야 이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90도를 뒤집는다. 시계 역방향으로 90도를 회전시킨다 하는 말은 본래의 이 글자의 다음에 나온 것으로 이분과 이 표현은 손조와 후손의 관계, 선후의 관계에 있다. 그런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락국 그 당시의 사람들의 선인들의 인식 속에는 자신들의 그 선조 중에 모계로서의 바로 이 뉘조의 집안이 있다. 뉘조의 족단의 인물들이 한민족과 이렇게 혼인관계에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뉘조를 표현했지만 여기에서 보면 여기 원, 이것이 둥근 원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설명하지 않아도 삼신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신을 나타낸 표현이죠. 삼신. 이 삼신은 공통적으로 쓰는 표현하는 그러한 토템이 햇님과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자 할 때에는 그 부자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금문이나 갑골문에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쥐고 있는 손이 쥐고 있는 것이 세워진 신자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불꽃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이 알을 태양을 이렇게 쥐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아주 희소하게 발견되고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버지 부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근문을 보시게 되면 이 아버지 부자인데 여기에 보면 불꽃 모양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건 신, 요거는 진인데 요 글자는 보시는 것처럼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현재로서는 이것을 나타낼 만한 글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 네모 처리하거나 X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비록 글자는 전해지지 않지만 이것은 우리가 여기 글자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삼신 표시가 머리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불꽃 이 모양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인물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여기 요 부분이 확대를 하게 되면 바로 아까 이 5번째 그림의 한 복판에 있는
이러한 이것과 닮은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예를 상징하는 문양이 되기도 하고 또 이것이 달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 월자로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노예의 상징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또 이 뒤에 이 글자는 양쪽에 이렇게 둥근 원이 있고 또 여기에 작게 둥근 원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해를 나타내는 글자가 되죠. 그래서 이 노예라는 글자는 참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익충이다 이리 해가지고 천자모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벌레 노예 해가지고 하늘천에 벌레 충자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자도 되고 또 천자도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좀 신비로운 그러한 문양을 가진 이러한 익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의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다 가지고 있고 또 이 해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도 상형 문자로서의 해 모양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그 노랗게 다섯 번째 그림에서 노랗게 새롭게 확인된 여기 요 글자가 요것이 90도가 회전된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도 회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앞선 사람이고 여기 이 글자는 뒤에 뭐 아들이든지 손자든지 이 뒤에 나는 이분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뉘조 족단의 인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글자가 90도 돌아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는 바로 치미로 나타나게 됩니다. 치미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집을 짓고 나서 양 끝에 지붕 양 끝에 이렇게 마감으로써 이게 크게 장식하는 그러한 모양인데요. 이것이 확대돼서 치미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락 토제 방울 그것은 해석이 아까 앞에 말씀드린 이유로 해석이 상당히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다 정밀하다든지 고화질의 이미지를 확보해서 살펴보고 정확한 그 형태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그 다섯 번째 그림에 있는 그 모양과 의미는 여기서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바로 이 진해라는 글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진과 관련이 있는 달이거나 누에거나 그런 것을 표현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만 할 뿐입니다. 그 그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락곡 토제방울의 여섯 번째 그림은 혼란스러운 선들이 겹쳐지면서 본래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그러니까 본래의 그 원작자가 무엇을 그렸는지 일단 판단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진이라는 글자의 존재가
이 그림의 해석의 단서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미지로는 본 형상을 찾기 어렵고 보다 고화질의 이미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 하겠다. 결론, 현재 이미지로는 그림을 그린 원작자의 뜻을 헤아리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가락토제 방울의 5번째 그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을 해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마지막 6번째 그림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리는 영상에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